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거는 기대와 우려. 먼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 장안대학교 김태일 교수, 그 다음에 서울대 명예교수 정근식 교수. 저는 처음에 정근식 교수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김은경, 저는 부위원장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김은경 한국외대 법대 교수가 됐는데요. 이분이 여러분들 대충 기사를 보면 참신하고 개혁성을 갖췄다, 원칙주의자고 개혁적인 성향이다. 그 다음에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끌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정치권에 발들였던 건 처음이고요. 이분은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상법보험법 전문가고, 모피아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점들을 봐서 개혁적인 성향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루두루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정치권과는 그렇게 인연이 많지 않대요. 정치권과는 그렇게 인연이 많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두루 추천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추천을 했으니까 비명계에서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금감원 부위원장 시절에 모피아들과 싸우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께서 임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헐뜯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도 흔쾌히 오케이 하고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오케이 해줬으니까 완전 친명이거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처음부터 어떤 칼날을 대거나 그럴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기대도 많습니다. 좀 참신하다. 그리고 정치권과 그렇게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흔쾌히 수락을 한 거 보면 기대는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 당대표나 친명계에서는 사실상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밀었다고 좀 얘기는 들려요. 아직 모르니까 기대보다는 저는 우려를 먼저 얘기할게요. 먼저 우려가 뭐냐? 지금 민주당이 혁신위가 왜 필요한지는 공감대가 없어요. 비명계의 요구에 의해서 혁신위원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우려스러운 거를 제가 좀 얘기하면, 사실 친명계나 당원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언제 혁신위원장 뽑아달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하도 흔드니까 혁신위가 필요하다, 여기저기서 사건이 빵빵빵 터지니까 비명계에서 혁신위 비대위로 가자는 얘기를 하지 못하거든요. 비대위로 바로 가자는 얘기를 못하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날리지는 못하니까 혁신위를 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완충제 역할을 해서 혁신위원장을 만들어서 결국은 혁신위원장이 여러분들을 들어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혁신, 혁명 이런 거는요, 특히 정당의 혁신은 인적 쇄신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정당의 혁신은 인적 쇄신이 없는 한 그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들어오자마자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무엇부터 일을 하나를 보면 성패가 좌우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 김은경 친명 진영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나 현재 민주당 최고위 지도부에서 바라는 거는 뭐냐? 기득권 중심의 정당이죠. 그렇죠? 민주당이 가장 큰 잘못은 의원 중심의 정당이었던 기득권 중심의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 기득권 중심의 정당을 당원과
지지자들의 정당으로 만드는 당원 당규의 개혁에 나서냐, 그걸 가장 먼저 나선다 그러면 잘 뽑은 거예요. 제가 보면 구별하기 쉬워요. 왜 제가 제가 쉽게 얘기하냐면, 여태까지 수많은 혁신위원장을 보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성공한 케이스가 없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거는,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어디에다 칼을 대는지 보면 압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오자마자 민주당은 지금 의원 중심의 기득권 정당이다. 그래서 이런 의원 중심의 정당에서 사실상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대의원제 폐지가 어렵다 그러면 대의원제와 권리당원들 간의 표의 등가성을 조정하는, 그리고 당원 참여의 확대를 이룰 경우에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위원장이 될 것이고, 오자마자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순간은 이거는 물 건너간 겁니다. 일도 안 하고 권한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혁신위원장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는 순간, 그러면 그 권한으로 인적 쇄신에 나설 텐데 어디서부터 칼자루를 댈 것인가?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고 민주당의 어떤 해당 행위를 한다고 당원들은 느낄 만큼의 그런 사람들을 개혁적인 사람으로, 소장파로 인정하는 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사실상 혁신위는 좌초될 수밖에 없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혁신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처음부터 민주당의 3선 이상, 4선 이상의 중진들, 그리고 한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민주당은 이번에는 경선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험지를 출마시킨다. 이런 민주당의 그동안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개선장군 같이 들어와서 현재 당 대표가 존재하고 최고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독자적인 행보로 갈 것이냐, 그것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어디서 시건방진 박지원을 데려다가 박지원이 들어오자마자 이재명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힘을 실어줬더니 나홀로 공동위원장, 비대위원장 하면서 박지원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든지 당대표가 존재하면 당대표랑 상의도 하고 최고위와 상의도 하면서 당의 혁신과 여러 가지 개혁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당대표 무시하고 최고위 지도부 무시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이 또다시 분란의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혁신위원장을 지금 뽑을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정당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혁신위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당원과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혁신위가 왜 필요한지 당원과 의원들의 공감대가 일치할 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비명계에서만 혁신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당원들은 혁신위가 왜 필요한지 지금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제가 보면 좀 뜬금없어요. 뜬금없이 혁신위원장이 현재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혁신위원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혁신의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우리가 모두가 공감돼요. 당원들도 민주당 현재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파 간의 싸움을 좀 중지해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혁신위가 있어야 되는데, 혁신위원장부터 뽑아놓고 어디서부터 혁신할
어디서부터 혁신을 할 것이고 어디까지 혁신을 할 것이냐, 어디까지 혁신을 할 것이냐, 이런 범위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가장 혁신의 범위,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혁신을 할 것이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혁신의 범위는 무엇이냐? 당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당원 당규에 혁신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국회의원들의 3선 4선 어떤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선 의원들은 험지로 보내고 문제 있는 의원들은 공천을 배제시킬 것이냐? 그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쵸?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한계가 있냐면, 당대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할게요. 나는 혁신위원장 이거 100% 실패할 거라고 봐요. 왜 100% 실패할 거라고 보냐면,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당대표 77.77%라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도 혁신을 못해. 솔직히 감히 혁신의 칼자루로 될 수가 없는 게 현재 민주당의 현실이야. 근데 정치권에 인맥도 없고 정치권에 인연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정치인 교수가 들어와갖고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게 칼자루를 댈 수 있을까? 못 돼요. 그쵸?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냥 비명계와 친명계의 일촉즉발의 사태를 잠시 봉합하기 위해서 완충제 역할로 들어온 혁신위원장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재명이라는 당원들의 절대적인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0.73%의 아까운 패배를 했던 막강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이 당대표를 돼도 혁신이나 당원 당규의 개정마저도 힘든 현재의 현실이거든요. 응? 과연 그런 교수 출신이, 정치권에 어떤 경험도 없는 교수 출신이 혁신을 한다 그러면서 혁신은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직 의원들에게 공천 룰을 통해서 공천 룰 만들 때 하위 20% 공천 배제, 그리고 문제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천 배제한다.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도 지켜는 봐야 되지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혁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본인의 능력 부족이나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혁신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혁신을 하려고 그래도 개파 간에 김은경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혁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혁신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혁신이 성공할 수 있겠냐고. 나한테도 칼자루가 올 수 있겠다라는 모두가 그런 위기감을 갖고 혁신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때 그 혁신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혁신위원장 뽑아놓고 비명계나 친명계나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친명계가 볼 때는 당원 당규를 먼저 손을 댄다라고 하면 비명계가 또 반발을 할 테고, 먼저 비명계 입장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지난 대선의 패배에 대해서 복귀하고 가자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그렇죠? 혁신위원장 뽑아놓고 지난 대선에 대해서 대선 백서를 쓰자는 거야. 우리가 왜 졌고 우리가 뭐가 문제였고 그런 거를 짚고 가자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죠. 지금 비명계가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비명계의 요구, 혁신위원장에 뽑아놓고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부터 찾고, 그건 결국은 여러분들 이낙연과 이재명 당대표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혁신이 아니죠. 응? 새로운 혁신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당원들의 경선 참여를 확대를 하고 당원 중심의 정당, 의원 중심의 정당이 아닌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개혁적인 혁신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긴 정신 나간 놈들이 있으니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닌 국민이라는 헛소리라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민주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현재 이재명 당대표와 현재 지도부 어떻게 보면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위원장한테 칼자루를 준 건데 그 칼이 잘못하면 우리를 향할 수가 있다는 거야. 분명히 당대표의 권한을 달라 그럴 테고. 응?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와 현재 지도부는 기득권 청산, 그렇죠?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칼질을 요구할 테고. 왜냐면 누가 봐도 지금 친 이재명계보다는 비명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개파색이 였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금융전문가다. 전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개파색이 없고 금융전문가고 정치권에 별로 인연이 없고 이런 사람이 무슨 정당 개혁을 합니까? 솔직히 정당 개혁은요, 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 개혁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할 만한 사람, 그렇죠?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처음에 이해찬 전 총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와서 손에 피 묻힐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명계, 그러니까 민주당의 친명계의 입장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비명계는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현재 지도부가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현재 지도부가 혁신의 대상이다.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혁신의 범위나 내용조차 일치시키지 못하고, 혁신의 내용, 범위와 내용도 각기 다른데 한쪽에서 기존 정치인들,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칼질을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반발하고, 먼저 당원 지금 현 지도부를 혁신의 대상으로 뽑는 순간 또 지도부와 혁신위가 부딪힐 테고, 가장 최악의 상태가 뭐냐면 혁신위원장이 현재 지도부와 부딪힐 때, 그것만은 막아야 돼요. 그러면 또 민주당 4분의 1 돼요. 혁신위원장과 지도부가 부딪히는 일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혁신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쟤네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비대위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떤 일을 먼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시작하는 거를 보고 평가하자고요. 지금은 우리가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하니까 지켜보자고요. 지켜보지만 회의적입니다.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필요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가 힘든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힘들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영입을 한 겁니다. 비대위로 가는 게 좋을 수도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비대, 이거는 그 화장실에서 쓰는 비대고요. 비대위라는 거는요, 비상대책위원회예요. 민주당이 지금 비상 상황인가요? 그렇죠?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에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당대표가 건재하고 있어요. 당대표가 건재하고 지도부가 건재합니다. 최고의원들이 뭐 사퇴를 하거나 그래갖고 어떤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도부를 흔드는 자들 때문에 지금 비대위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최고위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비상 상황이 아니에요. 그쵸? 민주당은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에요. 자꾸 비상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 때문에 비대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거리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비상 상황이에요? 누가 비상 상황이에요?
여태까지 해당 행위하고 이재명 당대표 흔들었던 놈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굳건하니까 자기 내년에 공천 못 받을까봐 걔네들이 비상상황인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비상상황이 아니라 이재명이 이대로 계속 당대표를 유지하면 자기네들이 공천권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본인들이 바로 비명계가 비상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비대위는 그럴 때 만드는 거예요. 당대표가 없어요? 당대표가 구속됐나요? 지금 이재명의 반기를 들든 반개혁패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비대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지대부 아침마다 최고위원 회의하고 잘하고 있어요. 장애투쟁도 하고. 누가 비상상황인지를 보면 어떤 놈들이 급한지 알 수가 있겠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대위는 비상상황일 때 여는 거예요. 진해 공천이 비상이지 민주당이 비상입니까? 절대 그거 아니죠. 그래서 당분간은 딴 거 없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욕도 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안테나를 세우자. 안테나를 와이파이를 켜자.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와이파이를 켜놓자. 알겠죠? 와이파이를 켜놓으면 조금만 이상한 짓 하면 뭐 김혜영이나 박용진이나 이런 애들을 소장파 혁신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순간 끝! 그치? 박용진, 김혜영, 조응천 뭐 이런 애들을 민주당에 쓴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개혁파 하는 순간 끝! 더 들을 것도 없어. 아니 걔네들을 뭐 소장파 개혁파 이런 소리 하니까 들을 것도 없어. 끝. 근데 처음부터 민주당은 당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전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고 그런다. 국민의힘은 100% 전당원 투표야. 외부 여론조사도 받지 않아. 진짜 민주적인 정당은 국민의힘이야. 배워! 내가 국민의힘에게 배울 거 민주당이 있다 그랬지. 국민의힘 봐봐. 자기네 당 당대표 뽑는데 무슨 외부 여론조사를 필요로 해. 전당원 100% 투표로 하잖아. 민주당도 배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민주당 국민의힘한테 배워야 돼. 국민의힘은 전당원 투표, 당원들이 100% 최고위원을 뽑고 당원들이 100% 당대표를 뽑고 얼마나 민주적인 정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애새끼들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민주당은 얼마나 비민주적인 정당이에요. 그놈의 대의원은 뭔지. 대의원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으로 치면 각 지역 본부장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야. 응? 각 지역구에 의원 말 잘 듣는 대의원을 의원들이 추천해 갖고 올리잖아. 자기 각 지역구에 의원 말 잘 듣는 20명 뭐 이렇게 모아놓고 걔네들만 표 싹쓸이해도 지역구에서 날아갈 일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들 70명 표가 대의원 1표. 이게 무슨 똑같은 당비 내고 똑같은 대의원 하고 있는데. 응? 그래서 1대1은 못하더라도 최소 10대1, 20대1까지는 좀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특이한 건 뭐다? 개국본에는 대의원이 많다. 참 제주들도 많아. 개국본에 어떻게 대의원을 그렇게 잘 받으셨는지. 하여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알겠죠?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디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하냐, 그리고 누구와 자주 논의를 하냐를 보면 압니다. 지켜봅시다. 근데 힘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이라는 당대표도 민주당 들어왔더니 저렇게 흔들어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은 깔 때 아니에요. 지켜봅시다.